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내고, 아무튼 굉장히 숨가팠던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광기의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군장성들이, 아니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양심 선언을 하는 듯이 줄줄줄 풀었습니다. 아마 법적 처분을 덜 받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정원의 넘버2가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는 말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넘버2, 국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의 한 통의 서신이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정황들이 논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을 빼내라는 것이었다. 전 특수전 이 사령관의 발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말을 바꾸고, 그러자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빼내라, 이런 정황이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게 다시 법적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일들이 지금 뒤집어지거나 또는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초기에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도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공수처의 조사만 가지고 전격 기소한 검찰, 윤 대통령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주변 인물, 이른바 공범들의 말만 가지고 기소를 해버린 검찰, 앞으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의 편지 한 통이 지금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국정원장이 서신을 한 통 보냈습니다. 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국정원 넘버2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서신을 국정원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홍장원 전 차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런 정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서신을 통해 홍 전 차장이 나와 내 인격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내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의 보고 묵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달 8일 국정원 직원들과 소수의 외교부 언로, 조 원장 지인들에게 서신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 주장이 야당 공세에 맞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해서 이 주장을 가지고 계엄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KBS 인터뷰에 나와서는 조금씩 말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체포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체포대상 정치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홍 전 차장 말이 달라졌다는 논란은 또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조 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홍 전 차장과 만난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홍 장은 자기밖에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은 지난달 7일 KBS 인터뷰에서 조 원장에게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KBS 인터뷰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조 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여가 흐른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오전회의에서는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가 오후에 들어서는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정무직 누구로부터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특위에 나와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고 하지도 않았다.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야기와 그 사이엔 두세 가지 얘기가 끼어 있는데 그걸 띄워놓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교체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국정원장은 서신에서 지난달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감한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국정원장은 전화하지 않을 것이며 홍 차장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과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교체를 건의한 것이고 입막음을 위해 사표를 돌려주는 등의 번복 없이 인사는 수순대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회 특위에 나와서도 제가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홍 전 차장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도 승인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근거로 지난달 9일 조 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국정원장의 이 서신, 지금 이 국정원 넘버2의 말이 달라지는 걸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대반격은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